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차전지에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재미있게 들으실 만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차전지는 좀 장치 산업이라서 너무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고, 그런데 작년 뭐 몇 년 최근 몇 년간의 에코프로 그룹이라는 중소기업이 거의 대기업 반열에 실제로 들었죠. 그래서 총수로 좀 지정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면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에코프로비 작년에 정도, 재작년 정도부터 에코프로 그룹이 LG 엔솔에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SK IT가 갑자기 또 생뚱맞게 껴있어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 기자가 좀 업계의 뒷소문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서, 물론 좀 소설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재미로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스토리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소문내는 부분 등 사실적인 같은 허구적인 부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의견을 넣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재미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쓴 제목은 SKIT와 LG가의 최대 변수 윤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사적으로 썼는데, 요거는 당연히 SK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이 IET 이 분리마켓 회사의 경영관을 처음에는 뭐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결국은 제가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25% 이하의 소수 지분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문이다. 물론 얘네들이 컨설팅에서 굉장히 많은 경영권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 1, 2조 넘게 훨씬 비싸게 팔면은 뭐 몇 주에 걸쳐서 팔면은 좋겠다 하겠지만, 살 기업들이 없죠. 제가 지난번에 글도 봤었지만 뭐 포스코 그룹이나 뭐 현대차나 뭐 이런 애들밖에 없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LG 도레이 합작 분리막 공장 그 제휴가 있는데, 또 최근에 이 도레이의 지분을 확대를 인수를 해서 이제 LG 화학의 자회사로 만들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더욱 또 LG로 갈 확률은 없어졌습니다. 좀 더 뒤에 읽어보면 LG가 맞사위인 윤관 블루벤처스 BRV 유명한 사모펀드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유력 매수자로 거론되고 있다. 뭐 그래 제가 예상한 대로 사모펀드가 가져갈 확률이 제일 높다. LG는 이미 LG화학을 통해서 도레이 JV 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지분율은 62%로 장부가로 6천일억, 시총을 3조 2천억이니 25%만 팔아들여도 8천억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뭐 더 많이 팔면 갖고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많지만 거의 뭐 3, 4조 정도를 3조, 4조 정도를 갖고 있는데 25%만 팔아치운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권 말고. 근데 제 의견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다 포함해서 팔려고 고민했었지만 매수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 시너지가 나는 업체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뭐 피를 나누는, 사실 옛날에는 좀 유행을 했었죠. 지분을 서로 나눠 가져가지고 혈맹을 맺어서 그렇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그런 구조로 많이 했긴 했었죠.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분을 교환하는 부분인 거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 근데 지금 사실 주가가 박살나서, 사실 대기업이 인수할 확률은 SK만큼 대기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수직 결합에서 벗어나는 만큼 딱 진짜 LG로 뭐 인수당하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면 좋은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들이 인수해 갈 몇 조씩이나 투자해서 지금 인수해 갈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분 매각으로 간 거고, 그나마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업 시너지가 나는 그런 회사에 이런 뭐 셀 회사에 뭐 25% 정도의 지분을 파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왜 SKIT의 지분을 탐내는 거냐라고 봤을 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참고사항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얘네들이 갖고 있죠. BRB 캐피탈에서 지금 21%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3.2% 블록 딜을 내가 하면서 확보를 했었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아직 사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G 쪽에서 그래서 많은 에코프로 그룹에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봐 LG가 와 뭔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윤관 대표가 다른 뭐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과 달리 판매망을 직접 뚫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오너가 쪽이니까. 그래도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오너가 사람인 만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관련 회사를 움직일 파워가, 분명히 그래도 뭐 미팅이라도 최소한 주선할 뭐 사이가 좋다고 한다고 하면, 이 뒷얘기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문이 뭐 배터리 사업을 뭐 윤 대표한테 맡기고자 했다든가, 아니면 LG 헨솔 회장의 부회장의 이런 자리로도 거론됐다. 후일담도 있었다. 그래서 뭐 창업자의 머스크의 친구다. 뭐 약간 글쎄요. 이게 좀 더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약간 조금 설이어서 엑스닷컴의 공동 투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근데 뭐 굉장히 많이 이 벤처 캐피탈로 수익을 많이 번 건 사실이죠. 이는 윤관 대표가 에코프로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이다. 이거가 뒤에도 나온 이것이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는 삼성 SDI 기술 기반으로 거의 완전히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었죠. 삼성 SDI가, 얘네들이 그 대표가 이동재 회장이 그 정도로 SDI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LG엔솔과의 거래가 없었다. LG엔솔은 뭐 아시다시피, 뭐 짧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한번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은 또 이야기가 너무 길고, 말씀드리면 윤 대표가 LG엔솔, 테슬라와 거래를 트게 해줬다고 약속해서 우선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더 표면적으로 소문으로 굉장히 많이 떠돌았던 그 근기인가 아니었나 싶어요. 윤 대표가 오너니까, 야야 우리 그 LG엔솔, 내가 지금 LG한테 애들한테 얘기해서 LG엔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뜨게 해줄게 해서 뭐 이렇게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여기에서 제 의견은, 소기의 성과라 함은 실제로 에코프로가 해외 엔솔에 어디죠? 그 폴란드 공장이 어디, 저도 어느 공장인지 기억 안 나지만 폐배터리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 고래로 인해서 더더욱 에코프로 BM이 LG 엔솔과의 거래 시작들이, 많은 설들이 돌았죠. 이런 것들이, 왜냐면 야, 지금 에코프로가 이미 텄는데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앞선 관계자는 야, 이거는 되게 크리티컬한 얘기야. 윤 대표를 교두보로 LG 엔솔과 차세대 양극재 공동개발 합작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내부 세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 이거는 엄청나게 사실 큰 이슈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 설처럼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사실 대형 유튜버들이 에코프로비엠하고 LG 납품설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죠. 뭐 거의 이제 뭐 1등하고 1등이 만나야 된다 뭐 등등 유명 유튜버들은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2년 가까이 흘렀고, 요즘은 사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물론 뭐 뒷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에코프로빔의 주주이지만, 너무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동안의 스토리를 고려하면은 쉽지 않다. 이 LG가와 에코프로그룹 간의 해묵은 그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이동채 회장도 이 삼성 SDI에 더 형제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올해 양극재 테스트도 물론 그 지금 테스트 기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근데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LG 화학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LNF도 있고 코스모 신소지까지도 LG 화학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일본 에다가도 받고 중국에다도 받고, 양극재 회사도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사실 이 양극재를 LNF를 찍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는 거죠. LG 화학도 많이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쉽게 양극재는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4680 배터리, 4695는 뭐 이제 삼성 SDI가 워낙 그런 것들을 원통형을 잘 만드니, 만약에 LG엔솔 말고 그 도요타가 이제 파나소닉이 잘 캐파 증설을 안 한다고 하면 삼성 SDI한테 이런 테슬라와의 관계도 있으니, 뭐 이런 삼성 SDI가 많이 납품도 하죠. 삼성 계열에다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쪽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많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밝힌 바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저는 사실 크게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런 얘기를 야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싫어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에코프로비엠의 주주 입장에서 그건 기대하고 있진 않다. 근데 다만 어, 뭐 계속 노력을 했을 것이고 실제 우선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고 그거에 대한 소문인가 싶기도 하다. 뭐 기술적인 뭐 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진 않다. 아직 그 이후로는 옛날에 작년에 재작년에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뭔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뭐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설이나 그런 거는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관 대표는 이게 완전히 뭐 꾼인 건지 에코프로한테 어필한 전략으로 너무나 좋죠. 에코프로 내가 너 LG에서 납품 시켜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같은 전략으로 SKIT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SKIT 경우 LG엔서라고 거래가 없으며 84%를 낼 정도로 내부 거래 의존도가 높다. 다 캡티브 마켓에 한다. 특히 뭐 자회사를 뭐 넘다 뭐 그리고 지금 고객사 다변화가 절실하시죠. 이건 약간 조금 애매한 게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전의 스토리는 LG의 SK는 배터리 진짜 앙숙입니다. 원래 한 3, 4년 전에 배터리 이야기도 아무도 투자 안 할 때 저는 뭐 매일매일 뭐 이런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트래킹도 했었고 이 합의금 얼마 줄지 뭐 서로 합의해라 뭐 이런 것도 기원을 했었고 근데 결국은 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장관이 그때 했었나요? 뭐 중간에 합의까지 중재자까지 역할을 했었는데 2조 넘은 합의금을 받을 정도로 뭐 SKIT 지분을 달라 등이 있었지만 돈으로 2조를 막 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뭐 LG로 납품을 하게 한다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원래 SKIT 지분은 뭐 사실 50% 정도는 SK 캡티브 마켓이었고 나머지 30%는 LG엔솔에다가 꽤 많이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머지는 10% 20%는 삼성 SDI 하고 이런 것들이 사이가 안 좋게 나서 점차적으로 뭐 당장 지금 뺄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들을 빼왔고 지금은 거의 지금 납품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요. SKIT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뭐 가만히 야 이제 부모들 그 위에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한테 뭐 새우등 터진 것처럼 지금 그래가지고 84% 90%가 거의 캡티브 마켓이 그 결과물이기도 하다. 물론 또 삼성 SDI는 또 WCP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에도 하고는 있지만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SK 온에 올인하게 됐고 SK님 힘들자 당연히 SKIT도 같이 똑같이 캡틴 마켓에 그대로 포도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공정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다. 특히 많이 말씀드린 대로 고정비 사업이 큰 것들이어서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셀 회사도 지금 운영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데 얘네들이 50% 얘네들이 분리막이 50%면 엄청나게 지금 완전히 적자가 큰 겁니다. 고정비 비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소재보다. 그래서 SKIT 지분이 약해서 약화된 상황에서 카드가 될 수 있는 시각이다. 심지어는 경영권까지 나올 경우 윤 대표가 우선적으로 인수해서 LG엔솔에 넘길 수 있다 분석. 약간 좀 진짜 조금 여기는 더 스토리가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도레이 얘기를 아는 건지는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설들을 좀 기사화시킨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앞에 부분에 좀 스토리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앞에로 나갔다. 집을 산다면 싸게 사고 싶다면 SKI한테 야 SKIT 나 너한테 팔면 엔솔에 납품해줄게. 이게 지금 니네 SK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선 진짜 거의 오너선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죠? 실제 LG가 입장에서 야 지금 싸웠는데 LG가의 오너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SKIT 거를 쓴다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진짜 중요하다. 근데 분리막은 코팅 기술은 그렇죠. LG화학은 코팅 기술만 보유했다. 근데 없어가지고 도레이한테 원단 기술까지 해서 JV 한 것이다.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기사다라고 했을 때 SKIT도 분명히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면 분명히 좋게 어,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컨설팅 회사한테는 통맥을 권장했다. 단순 지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분 취득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두 배를 만들어서 엑시트하는 거, 뭐 LG화해를 주도해서 LG화 엔솔량으로 공급량을 늘리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만 SK 이게 테슬라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만 SK온한테 대부분 캡티브 마켓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SK온이 본격적인 회복을 해야 얘네들도 다시 주가가 두 배 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이어가지고 장기적인 차익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워낙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옛날에 뭐 30만 원까지 가던 그런 회사입니다. 음, 근데 SK 오늘 팔지언정 이런 SK IT를 업계에서는 말리면 안 된다. 말리고 있는 분위기다. 왜냐면 이런 수요가 회복되면 슈퍼을로서 패러다임을 이 소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경영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뭐 그런 까지도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한번 어떻게 보면 태핑한다고 그러죠. 한번 간복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뭐 얼토당토하는 금액 너무나 비싼 금액을 제시하면 팔 수도 있었고 그렇진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SK 온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당연히 팔면 안 되죠. 이렇게 힘들게 구축해 놓은 수직 계열화를 이렇게 잠깐 어렵다고 내치면 안 되죠. 정말로 비싸게 쳐주면 내칠 수 있다고 쳐도 진짜 경쟁력을 잃을 뿐더러 미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하려면 지분 정도 팔아야 되고 사실 LG가의 납품은 힘들어 보이고 도래 말씀드린 것처럼 도래도 있으니 돈 많은 현대차나 포스코 이런데 전략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피를 섞는 제휴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뭐 얘네 거 인수하면 뭐야뭐또 SK그룹과 좀 더 사이가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SK온 입장에서도 뭐 포스코의 이런 대신 파는 대신 또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의 안정도를 리튬이나 이런 것들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피 섞는 것도 가능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옛날에 1, 2조 정도 빌렸죠. SK온이 그런 현금이 또 많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벤처 캐피탈이 제일 큰 상황이고요. 이거 네 이런 이상 이런 재밌는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룹 간의 사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뒷단에서의 세력 움직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영권의 프리미엄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재와 소재 회사와 셀 회사의 헤게모니는 누가 가지고 가는지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재벌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벌가의 세계에는 진짜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압도적이면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에코프로그램이 너무나 압도적이지만 프로그룹이 너무나 기술력이 압도적이지만 이런 것들은 또 사회적인 부분도 그룹 간의 사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현대차와 삼성 간의 계약이 굉장히 오래 걸린 만큼 뭐 그런 사회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바 이런 것도 재미 반 사실 반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천지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